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진행하는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예, 자 밀떡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 나눠볼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FA50에 장착될 A사 레이더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더예요. 네. 그렇습니다. FA50이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있죠. 네. 최근에 말레이시아에 일단 MOU 계약을 맺었던 것을 네. 우리 국방장관이 가면서 정식 계약이 체결됐죠. 18대가 체결됐고 거기에 앞서 그전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후속해서 옵션으로 18대를 더 추가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그 계약서에는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향후도 지켜볼 일이에요. 총 36대네요. 그렇죠. 그럼 뭐 36대가 다 갈 수도 있고 지금 18대가 끝일 수도 있는데 말레이시아 공군은 이걸 한번 운영해 보겠죠. 18대 운영해 보고 이거 좋으면 짱 좋아. 네. 18대 더 짱 좋아. 할 수도 있는 거고. 보통 프로 스포츠 선수들도 FA 계약할 때 이제 옵션을 넣잖아요. 그렇죠. 네. 그 1조 2천억의 계약이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그 폴란드 수출을 할 때 상당히 다른 무기 체계 뭐 K2나 K9보다는 상당히 끌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모르죠. 그때 가장 나한테 끌었던 물어봐. 미안합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그때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있으면 FA50에도 장착할 수 있는 소형 A사 레이더를 우리가 개발할 수가 있는데 근데 폴란드는 아니야. 지금 당장 2급으로 개발된 그 회사가 있다. 레이시온. 아주 유명한 회사죠. 미국의 레이시온에 팬텀 스트라이크가 있다. 엄청난 성능이고 우린 이걸 장착하겠다. 쉽게 가겠다. 그리고 우린 급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뭐 이러다가 시간이 좀 끌었죠. 그렇지만 폴란드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팬텀 스트라이크로 결정이 되고 FA50 수출이 됐습니다. 일단 12대를 수출하고 그 FA50 GF라고 그러죠. 중간 성능, 목표 성능은 아니지만 중간 성능의 FA50을 일단 준다는 의미로 GF. 그 다음에 니네 폴란드가 원하는 사양, 그걸 FA-PL이라고 그러죠. 네. FA50 PL이라고 그러는데 PL에서도 무조건 현재로서는 팬텀 스트라이크가 장착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LIG 넥스원에서 발표를 했죠. 이번에 민관 군 합동으로 하는 어떤 발표회 때 LIG 넥스원에서 전시를 했어요. 이게 단순하게 전시를 한 거냐? 갖고 뭐 설왕설래가 있고 뭐 언론에서는 보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LIG 넥스원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아주 이 회사에서 왜 이 회사지? 라는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감사합니다.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셨고. 난 이런 칭찬 받을 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항상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토닥토닥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어드리면 이 LIG 넥스원이라는 거는 왜 LIG 넥스원일까라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보라매에 장착을 했던 우리의 A사 레이더, 강력한 A사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A사 레이더 개발은 한화 시스템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쉽죠. 근데 대한민국의 방산의 기본은 미국의 방위 산업을 좀 추종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라이벌 회사를 같이 이렇게 키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A사 레이더 기술은 ADD에서 개발을 했지만 이거에 대한 원천 기술을 업체한테 줄 때 두 회사에다 줬어요. 하나는 LIG 넥스원, 하나는 한화 시스템. 그리고 A사 레이더도 한번 개발 성공하기가 어렵지. 한번 개발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함정에도 장착해. 그렇죠. 심지어 지상무기 체계에도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더는 뭐 사실은 다 필요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물며 일반 아날로그 레이더도 아니고 디지털 A사 레이더니까. 그런데 이 A사 레이더의 소형화된 것을 이번에 LIG 넥스원에서 지난번에 하나와 피 튀기는 경쟁에서 떨어졌지만 이번에 FA50은 LIG 넥스원에서 했다. 이게 경쟁자를 키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특히 국방정책에서는 한 업체가 독점하게 될 때 기술 개발도 느려질 우려가 있고 느려지고 이게 곪습니다. 반드시 부패나 로비에 연결돼요. 이거는. 맞습니다.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부터 가격 올릴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죠. 기술 독점이 되게 되면은
다른 경쟁도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부르는 게 값이 될 테니까. 이게 일반의 어떤 시장의 공산품 시장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어느 정도 그 독점을 해버리면은 특히나 이제 독점 중에서도 유일한 기술 같은 게 그쵸. 되어버린다면 이거는 뭐 완전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 국방비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면 보험료 같은 거거든요. 예. 필요할 때 쓰긴 하지만 막상 내가 돌려받을 수가 없을 때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보험료를 너무 많이 쓸 수는 없어요. 음. 근데 보험회사가 한 군데만 있으면 조건도 안 좋아지고 보험료도 계속 올리고 이럴 테니까 여러 군데 보험회사를 경쟁시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맞고 국가 입장에서도 당연히 양쪽이 경쟁하게 해서 기술 개발, 한쪽 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업체를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테크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예전에 이제 하나 시스템한테 졌을 때 음흠. LG 넥스원은 포기하지는 않았었던가 봐요. LG에서 포기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함정에 들어가는 에이사 레이더는 일부 LG렉스는 이긴 경우도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포기 안 했고 이거를 원래는 에이사 레이더의 그 LG 넥스원에서는 전에는 이제 순행식의 에이사 레이더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공랭식으로 돌려가지고 이번에 소형화한 건데 소형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소형화 아주 중요하죠. 오늘 질문이 굉장히 그러니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인데요. 이 소형화라는 얘기는 바로 그 FA50에 들어가는 그 앞에 있는 레이돔이라고 그러죠. 네. 기수 부분에 있는 것이 작지 않습니까? 예. 일반 기체보다는 작고 그러니까 당연히 소형화할 수밖에 없고 소형화한다는 이야기는 에이사 레이더에 들어가는 모듈 숫자가 적겠다는 얘기거든요.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뭐 비교를 하자면 보라매 그 전에는 이것도 비닉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발표를 알고 있어도 못했는데 지금 뭐 하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모듈 숫자가 1088개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500개예요. 절반 이하로. 예, 그래서 사실 이 에이사 레이더의 업체의 모델명이 ESR500A잖아요. 그 500이라는 의미가 모듈 숫자가 500여 개다. 정확하게 500은 아니지만 그렇죠. 500여 개다라는 얘기고 이 성능으로 보면은 지금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보라매에 장착한 거에 절반이냐 그렇게 볼 수는 또 없는 거예요. 딱 FA50에 맞는 그런 에이사 레이더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FA50에 들어가는 소형 에이사 어찌 보면 소형화되는 게 이제 필연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으니까 맞습니다. 작은 게 필요한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작아졌다고 해서 그 성능이 또 허접해졌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예. 절대. 그러니까 요건 또 LG 넥스원의 어떤 뭐랄까 하나의 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도 있고 FA50이 판촉을 하게 될 때 다른 나라에 수출하게 될 때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체급이 작아서 운영하기 굉장히 쉽고 유지비가 적게 들지만 앞에는 에이사 레이더가 들어있어. 네, 그리고 암람이나 다른 미사일이 인티가 되면은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요즘 현대 항공전에서는 미사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미사일이 발사돼서 목표를 명중하려면 레이더가 중요해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게 소위 얘기하는 격투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진의 성능, 비행기 기체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그러니까 도구 파이팅은 그렇죠. 레이더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또 파이팅 필요 없죠.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이렇게 붙는데 뭐 멀리서 이렇게 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내가 도구 파이팅 하려고 딱 가려고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창 들고 저 멀리서 그냥 때려버리는 예,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체의 크기에 상관없이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전일수록 레이더가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초고성능의 레이더가. 그렇죠. 근데 이게 소형화까지 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의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소형화 시키는 게. 어려운 면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컴팩트해야 되니까 모듈 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전원 장치랄까 송수신 장치들을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뭐 송수신 해야 되고 전원 들어가고 해야 되는 건 이걸 필요하죠. 뺄 수가 없을 테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1088에서 500대로 떨어졌다. 사이즈 줄이면서 모듈 수도 줄어들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없어도 되는 기능들은 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앞에 시계 나오는 거나 네. 뭐 이런 거 네. 빼도 되는 거 네. 아니야. 그런데 예.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 컴팩트의 의미는 모든 걸 소형화해야 한다는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전체를. 예. 왜냐하면 그 성능은 또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죠. 필요 없는 게 사실은 없죠. 없어서 굉장히 소형화했는데 이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업체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공격기나 경전투기에 맞는 그런 소형 에이사 레이더는 사실
필요가 별로 없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기 자체가 덩어리가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전 세계 시장을 봤을 때 쓸모 있는 그런 체격의 에이사 레이더는 팬텀 스트라이크. 또 하나가 뭐 빅센사가 개발한 뭐 502R인가 뭐 그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거 두 개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에이사 얘기를 하면서 또 그걸 느껴요. 뭐 미국에서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뭐 의류 브랜드라고 네, 네. 쳐도 그네들의 저 스몰 사이즈는 우리의 미디움보다 큽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에 맞는 아시안 스펙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아시안 핏이 있어야죠. 빅맥도 네.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네. 거기 빅맥은 진짜 빅이잖아요. 예. 네. 못 먹어. 뭐 이만 진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훈련기는 그냥 훈련에만 쓰면 되거든요. 네. 워낙 전투기들이 많으니까. 예. 공역이 미국 본토는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훈련기까지 동원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돈도 없고 공역도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훈련기로 쓰는 기체까지 전투에 동원하거나 아니면 지상 공격에 동원해야 될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앞서 그 말씀도 네. 맞는데요. 앞서 ATT 사업 사례에서는 좀 더 다른 걸 추구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훈련기이자 전술 입문기까지 완벽하게 구사될 수 있는 기체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실은 에이사 레이더 장착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의 FA50이 단순히 카스 임무에만 쓰이지 않고 네. 완전히 종심 타격도 가능할 수 그쵸. 있지 않나 하는 것도 되고 결과적으로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 그리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출이 자유로워졌죠. 좀 더 자유로울 네. 수 있죠. 예를 들어 중동 국가에 우리가 FA50을 예. 수출한다 했을 때 야, 우리 이런- 에이사 달아줘. 네. 이렇게 딴지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개발을 많이 못했다 그러면 팬텀 스트라이커를 장착해야 되는데 우리 안 줘. 미국에서 레이시온에서 주고 싶어도 미 정부에서 수출 허가를 안 줘. 그러면 FA50 자체가 수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약간 뭐랄까 이제 뭐 그들- 하나 빠진 채. 네, 돼야 네. 되는 게 되는 그들은 거니까. 그걸 원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죠. 우리가 이제 달아서 주면 되지. 네. 원해? 원한다면 내가 달아주지. 물론 이제 그걸 조금 더 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팬텀 스트라이크를 선택할 수도 있고 국산 에이사 레이더를 선택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안 팔아 이렇게 돼도 우리는 다른 카드를 내밀 수가 있죠. 이건 네. 뭐 굉장한 협상력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뭐 미루어 보건대는 가성비 측면에서도 뭐 상당히 유리할 거예요.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보다는 가격이 쌀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 성능이 거의 동등하다고는 하는데 LIG 넥슨의 관계자는 이런 얘기까지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만큼 하드웨어 자체는 이스라엘도 놀랄 정도의 우리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통제 측면에서도 유리한 게 최근에 이라크가 F-16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라파를 다시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F-16을 미국에서 들여왔지만 미국에서 암람을 인티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반쪽짜리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무기를 팔아도 미국이 통제를 기술 통제하는 경우 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테니까. 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참 그래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는 것 같고.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죠. 네. 이래저래 뭐 거는 것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건 우리의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거밖에는 없고요. 네. 어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 자기들이 국가니까. 네. 시장에서 차지하는 게 규모가 있는 그런 네네. 방위산업을 갖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강짜 부리죠. 우리 그걸 뚫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체의 기술 개발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되어서 시장에서의 반응까지 좋아진다면 그렇잖아요. 이게 반응까지 좋아진다면 이게 뭐 잘 팔리기 시작한다면 예컨대 오히려 미국이 긴장해야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소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네. 왜 지금까지 자기는 필요 없으니까 안 만들었는데, 야 소형 저게 더 잘 팔리네? 이러면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테고,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제 생각대로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얘기해본 건 FA560용 이 에이사 레이더 얘기 해봤습니다. 이게 소형 에이사 레이더. 요거 굉장히 네.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수출이 용이해진다도 있지만 다른 활용 가치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이게 소형화된다는 얘기는 지상의 무기 체계들 뭐 K2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K2 전차에도 에이사 레이더를 활용한 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번뜩되는 생각이고요. 이 비단 이게 날아다니는 애들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하나 또 알 수 있는 거는 FA50만을 본다고 해도 FA50의 업그레이드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공군의 BBR 교전을 할 수 있는 기체 수가 상당히 충분하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예. 이 12가지의 업그레이드 FA50 업그레이드 계획을 일단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니즈를 준 게 아닌가 이번에 대한민국 공군에다가 던진 거죠. 우리 자체의 A사레드가 있는데 한번 써보지 않을래? 왜 안 하냐. 네. 아마 대한민국 공군에서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어쨌든 전투기가 공대공 능력이라든지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체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기술이 있으면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그 인상적인데요. 그러니까 FA500이라고 하지만 거기만 달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 에이사 레이더의 활용도는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사 레이더라는 것이 가지는 기본적인 어떤 능력치가 뭐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뭐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그리고 이 소형화라는 게 아마도 그 굉장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큰 덩어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거 필요 없다고 하지만 맞습니다. 한번 맛보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예전에 그 왜 벽돌만한 핸드폰 쓸 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불편한지 몰랐다 그래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고 그 사람들 손에는 별로 안 크거든. 그런데 그쵸. 점점 스마트폰이 작아지고 소형화되면서 이게 아시아 쪽에서 작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만져본 다음에는 큰 거 못 쓰는 거예요. 요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이런 식의 어떤 마케팅 포인트를 좀 맞춰주시면 밀떡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하나 둘 집에 와서 한 번씩 생각해보고 오히려 밤 11시 50분경에 소름 돋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다 그래요. 지금 소름이 돋아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